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 진기훈 사회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선고 내용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제 이 선고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10대 2의 의견으로 이제 이렇게 법정 주문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10명의 대법관이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의견을 냈고요. 2명이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그래서 결국엔 이제 다수 의견이 법정 의견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 지금 대법원의 상고심은 사실관계부터 다투는 1, 2심과는 다르게 원심, 그러니까 즉 2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만을 사실 심리하는 재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심이 무죄로 판단을 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목조목 내놨습니다. 결론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 부분들을 모두 다 유죄로 판단하라라는 게 이제 취지였는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이제 2심에서 무죄 판단을 했던 부분이 일단 이 혐의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우선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싸서 당시에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그때 당시에도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나 종상향을 해준 게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표현. 그렇죠. 네. 협박 때문이었고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요 두 발언이 이제 혐의의 핵심인데 이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에서 이제 이 김문기 씨와 해외 호주 출장을 가가지고 같이 골프를 하면서 찍힌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 요 부분만 따로 떼서 이제 무죄를 이제 선고가 됐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오늘은 무죄로 볼 수 없다.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2심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 부분의 발언 자체로만 해석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이런 교유 행위를 부인을 한 게 아니라 골프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진이 조작이 됐다는 의미이지 이거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주장처럼 이거는 골프를 해외 출장 중에 같이 쳤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대법원은 그렇게 그 발언만 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발언이 나오게 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를 했을 때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다면 이 사진이 불거져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이 논란, 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성에 대한 의혹이 나오고 있던 와중에 이런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선거인들로 하여금 해외 출장을 가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라고 부인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부터 좀 다르게 봤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 국토부의 협박, 논란이 됐던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로 있었다고 봤습니다. 뭐 이제 성남시에 3차례 공문을 보내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종용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것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충분히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협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사실과 어느 정도 합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대법원이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일단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라는 부분 자체도 이거는 압박은 없었다. 즉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대법원이 다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요. 협박이 없었고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 후보가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그 문제의 발언 이거는
객관적으로 잘못된 사실에 대한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2심의 판단을 좀 많이 뒤집은 그러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결국 1심 판단 중에서 유죄로 나왔던 부분을 2심에서 무죄로 뒤집었고 이 부분을 대법원이 전부 유죄를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경우가 그럼 좀 종종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 이게 무죄로 올라왔던 재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전혀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네. 다만 오늘의 이제 판단은 1심과 2심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워낙에 상반된 판단을 내놨었기 때문에 근데 보면 1심의 판단과 굉장히 논리 구조를 같이 가져갑니다. 사실 1심도 이 백현동 부분 중에 이제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중에서 이 골프 사진 조작 관련 발언 이 부분은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다면 이 발언 자체가 선거인들에게는 그 골프를 해외 출장을 가서 친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의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똑같이 판결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대법원도 그대로 이제 다시 선고를 하게 된 셈이고요. 또 백현동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의 판결의 요지는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이 없었고 당시에 이 백현동의 이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그렇게까지 상향을 한 건 당시 성남시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의지였던 거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 대법원도 똑같은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1심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걸 넘어서서 이제 1심의 판단과 좀 굉장히 같이 논리 구조를 가져가는 이러한 판단을 오늘 내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 대법원은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2심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법원이 보통 이제 이런 선고를 하게 되면 이 선고에 대한 의미를 좀 자평을 하는 자료를 내기도 하고 오늘 네. 실제로 선고에서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판단 요건들을 좀 몇 가지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보면 우선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을 해서 이 표현의 의미,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1, 2심 판결도 이렇게 갈렸고 했던 이유는 공소사실 자체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당선 목적을 가지고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을 하느냐가 이제 공소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표현이었다. 뭐 이제 기억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는 거지만 과연 이제 그럼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놓고 사실 1, 2심의 판결이 좀 많이 갈렸던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 표현의 의미를 즉 개별 발언을 잘게 쪼개서 그 딱 한 문장만 놓고 이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이 단어에 있는 그대로 이 문장에 있는 그대로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배경 그리고 이런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표현의 의미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즉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서 그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2심의 판단은 사실 골프 사진이 조작이 됐다고 했지 함께 골프를 안 쳤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가 이제 판결의 요지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지금 골프 사진이 조작이 됐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관계성이 부각이 되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왔던 이런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됐던 배경을 함께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러한 배경을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조작이 됐다라는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골프를 같이 안 쳤어요. 나 저 사람 몰라요라는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판결의 의미를 되새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허위의 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도 이제 내놓기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허위의 사실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진실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제 과장된 표현인 건지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이 판단 기준은 이것도 역시 이런 문자 그대로 액면을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해서 선거인의 판단을 좌우하기에는 부족할 정도의
지역적인 부분이었느냐,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주요한 내용이었느냐, 이거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심의 판단이 굉장히 이런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배경, 그리고 그것이 선거인에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어떤 해석의 기준,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개별 문장의 의미를 좀 지역적으로 판단을 한, 그렇기 때문에 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본 측면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래서 허위의 사실이다, 뭐 표현이다, 이러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거에 관련해서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리를 진행했다, 뭐 이런 점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직접 입장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례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우선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가 지난 3월 26일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검찰이 곧바로 상고를 했고요. 네. 상고 이유서도 법에 명시된 기한보다 열흘 정도 빨리 진행을 하면서 검찰이 굉장히 상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법원도 이례적인 속도로 빠르게 심리를 했는데요. 지난달 22일에 이 사건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 4명이 심리를 하는 이 소부에 배당을 했는데, 이 배당을 한 지 2시간여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했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이 회부를 한 당일에 합의기일을 바로 열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4일에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기일을 엽니다. 이게 대법관들에게 재판 연구관들이 이런 그러니까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전원합의체 사건은 통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틀 간격으로 연달아서 여는 일도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드물고요. 일이고, 네. 또 이렇게 두 번의 심리만을 딱 진행을 하고 나서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버렸어요. 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된 거라서 2심 선고 후에는 36일 만에, 사건 접수가 된 지는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는 단 9일 만에 오늘 선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게 1, 2심을 하는데 사실은 2년 6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게 지금 633 원칙이라고 지금 이번 재판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네,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2, 3심은 이제 3개월씩. 네, 이 원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의 3개월 전에 이제 선고를 해야 된다. 선거법 사건은 이제 633 원칙인데, 이미 2년 6개월이라면 너무 긴 기간이 이제 지체가 됐고, 이로 인해서 이런 어떤 혼란과 또 1, 2심이 또 굉장히 다른 사실 판단을 했잖아요. 이러므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과 또 유례 없는 강도의 사법 불신이 있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어떤 빠르긴 심리의 배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뭐 접수가 되자마자 곧바로 이제 기록 검토에 착수를 했고, 또 이런 어떤 변호인의 뭐 의견서라든지 답변서라든지 뭐 검찰의 상고 이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자마자 지체 없이 검토를 해서 좀 빠른 심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뭐 이야기를 한 대로 이런 빠른 사건 처리 속도 때문에 여러 좀 해석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해석들이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보통 사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대선 국면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 사건, 게다가 또 선거법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한 데에는 좀 이 판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최대한 좀 피해보고자 했던 노력이 아닌가, 이제 이런 어떤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면서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한다면 이거는 상고 기각을 염두에 둔 절차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선고 절차를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어떤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가 그렇게 지적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고 기각의 결정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고, 뭐 이제 어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대선 국면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선거법으로 놓고 보면 정당이 이제 그 대선 이제 기간 안에서
이런 어떤 유력 후보에 대한 선고가 있을 때 이제 이런 어떤 후보 교체,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만약에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민주당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좀 선고를 빠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분분한 해석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는 11일이고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대법원 입장에서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후에 이 선고를 내놓게 되면 뭐 선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이건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비판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선거운동 전에 빠르게 결론을 내려서 최대한 정치적인 논란을 피해보자. 이러한 계산이 좀 깔린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사건은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선이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대법원이 이 소송 기록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송부를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송부한다는 게 보낸다는 겁니다. 네. 이게 보내면 서울 고법에서 다시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법원 내규상 이렇게 항소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상고가 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면은 이 원심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는 이 재판을 다시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이 2심 재판부가 서울 고등법원 형사 6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부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6부의 대리부가 형사 7부거든요. 여기가 맡을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이 형사 6부와 7부와 함께 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 2부에 사건이 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배당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유죄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양형을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판단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이게 대선 국면에서 진행이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과연 대선 전에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게 이제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서도 속도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정말 만약에 대선 전에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다시 대법원으로 재상고를 하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고려를 했을 때 대선이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사건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사실은 앞선 재판들에서도 뭐 서류 송달을 받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재판 지연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관련 서류 송달을 좀 받지 않거나 또 상고 이유서를 제출 기한에 임박해서 이게 지금 이 재상고를 하게 되면은 상고장 제출에는 7일, 상고 이유서 제출에는 20일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후보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다 채우려고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기간만 27일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선 전까지 뭐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낮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예. 그럼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는 이제 유죄인 거고 양형의 기준을 이제 양형을 이제 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심이었던 상고심에서 법리에 오해가 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해서 이거를 유죄로 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런 어떤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이 판단을 근거로 해서 양형을 좀 다시 따져보는 이러한 재판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공판기일을 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는 이러한 일반 1, 2심과는 다르게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진행이 되는 재판에서는 공판 기일도 그렇게 많이 잡지 않고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신문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뭐 진행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해서 양형에 조금 치중이 되는 재판이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예. 네. 만약에 이제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 파기환송심 재판이 이제 중지되느냐 이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이번 판결을 이후로 해서 대선 국면을 굉장히 좀 뒤흔들 수 있는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둘러싼 논란인 겁니다. 이 특권이, 그러니까 이 불소추 특권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적용되느냐, 즉 이게 당선되기 전에 이제 기소가 돼서 열리고 있는 재판이 이 특권의 영향으로 중지가 돼야 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우선 이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내란도 외환죄도 아닌 공직선거법 죄니까 이제 형사 소추의 불소추 특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 소추라고 하는 거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추가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이 된다. 아니다. 소추의 재판도 포함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형사 피고인으로 이제 법정에 서고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서도 그런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사실은 이게 입법이 된 게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즉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뚜렷한 판례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게 일종의 특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라서 이거를 좁게 해석을 했을 때는 이 소추라고 하는 부분에는 기소와 수사만 금지한다고 봐야 한다. 좁게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되면은 이거는 뭐 이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또 국격도 훼손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수사와 기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도 이 소추의 범위에 넣어서 정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차원의 논란인데요. 사실 오늘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 취지를 만약에 선고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느 정도 판단을 내놓을 거라는 사실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파기환송까지만 결정을 짓고 재판을 끝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대법원이 이 이제 선거법 사건과 이 헌법을 둘러싼 논란은 전혀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뭐 판단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지만 뭐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아서 이 부분이 향후에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고요. 예. 여기에 또 약간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이제 의원직의 박탈이고 피선거권이 상실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조금 더 이제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논란, 결국에는 이 논란에 대한 어떤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파기환송심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파기환송심 자체가 그 대선 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선고가 나온다. 그리고 또 이제 또다시 이제 재상고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결정이 지어지느냐, 이 부분은 아무래도 1차적으로는 파기환송심의 속도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파기환송심의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정치권 또는 이제 이 후보 측에서의 뭐 예를 들면 헌법 소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떠한 이제 법적인 또 구제 절차를 좀 도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률 기관에서라도 이건 판단을 내려줘야 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어찌됐건 또 양형이 근데 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은 굉장히 좀 이제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중형을 이제 선고를 한 겁니다. 그렇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를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형이 만약에 아니고 또 굉장히 좀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이하로. 형이 이제 선고가 된다 그러면 사실 이 논란 자체가 불필요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형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사실상 뭐
이 논란 자체가 종지부를 찍게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그렇게 양형이 또 어느 정도가 될지는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또 역시 지켜봐야겠지만 이 양형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고 또 게다가 이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양형 기준 자체도 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벌금 100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가야 되는 형이 과연 선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선고가 된다면 이 논란이 종지부가 찍히겠지만 논의 그렇죠. 없이. 예.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이상형이 나와서 계속 이제 재상고가 이어지고 이런 법정 다툼이 이어진다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이러한 법정 절차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판례라든지 기준이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지만 아직 형이 확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오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데 1심에서는 이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물론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1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온 이 판례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예상이 많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1심 2심이 무죄로 이제 전부 뒤집혔을 때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하시는 네. 분들도 많았는데 근데 그보다 앞서서 1심 판결에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사실 예상을 하지 못한 이런 어떤 분석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형에 대한 부분은 또 재판부의 재량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이런 어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재판부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의견을 해석을 해서 다시 들여다봤을 때 과연 그래 이 부분이 이제 다 이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보면 과연 어디까지를 양형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법원의 오늘의 판단이 지금 1심 판단과 굉장히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1심이 이렇게 인정했던 사실관계 또 1심이 왜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던 논리들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1심의 양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좀 이제 1심의 양형도 그런 어떤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판단인 거잖아요. 그런 엄연한 법률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2심 재판부가 과연 어디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일단은 뭐 형이 내려가고 벌금형으로 또 벌금형에서도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사실상 이제 2번 형을 깎아야 된다. 이제 이런 계산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까지 내려가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렇기에는 또 2심에 전부 무죄 판결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예.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과연 이제 이런 어떤 대법원에서 사실관계 판단을 어떻게 해라. 뭐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이렇게 적용을 해라. 이제 이런 어떤 판례들을 또 이제 다시 제시를 했던 만큼 이 부분을 2심 다시 돌아간 고등법원의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양형이 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 후보가 또 한 번 이제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 상황인 건데 대선 전국에도 상당히 파장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앞서 이제 정치권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당연히 내놓고 있습니다.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십니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한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을 냈는데요.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심리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2심 판결에는 굉장히 많은 대법원의 판례가 사실상 인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본인들의 판례까지도 뒤집은 이렇게 보면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 다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이 되더라도 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거운 사법 리스크,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중에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그래도 꼽혀왔던 건데,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다시 짊어지게는 된 상황이어도 후보 교체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판결 자체가 지금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견 자체가 10대 2,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10대 2로 갈렸던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법원이 판결을 했고, 또 이제 2심 판결에 대해서 전부 다 다시 이제 뒤집은 이러한 판결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유죄 취지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거법상에서 이런 어떤 당연히 다시 이제 유죄가 나올 것이 자명한 이러한 이제 피고인을 대선에 출마시킨다라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앞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헌법 84조와 관련된 논란, 이제 불소추 특권이 과연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까지 갈 것도 없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를 좀 굉장히 집중 공략을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아마 이제 뉴스 중간에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이제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서요. 이 공직선거법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오늘 선고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마지막으로 좀 요약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1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을 때 본인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이렇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 등에서 이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고 하고, 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한 거는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었다라고 했던 이 두 가지 발언이 당선이 되는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였다. 이게 이제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2심은 이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이제 이 백현동 발언을 사실상 전부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1, 2심의 판단이 좀 엇갈렸던 부분은 이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에서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2심은 1심과 다르게 무죄로 받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오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은 이 발언을 너무나 지엽적으로 해석을 한 판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1심의 판단처럼 이거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어떤 김문기 처장과의 골프를 함께 쳤던 이런 교유행위 자체를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발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그렇죠.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선거인들에게 충분히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고, 이 착각은 이런 어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인들의 판단을 굉장히 그르칠 우려가 있는 그런 어떤 중대한 내용의 허위사실 공표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백현동과 관련돼서는 2심과는 사실관계 인정부터가 좀 달랐습니다. 예. 그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용도 변경에 대한. 2심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성남시만 콕 찍어서 공문을 3차례 보낸 거, 이런 부분들을 들면서 압박이 있었고, 단지 이제 협박이라고 했던 표현은 조금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지 이런 부분까지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해서 단정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건데, 오늘 대법원은 이 부분은 일단 국토부의 당시에 이런 어떤 용도 변경에 대한 압박 자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후보의 후보 적격을 선거인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봐야 한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심의 판단을 전부 뒤집은 이러한 유죄 취지의 결정을 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네. 이렇게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에 관련해서 진기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